13과 교육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내용을 듣고 들은 내용이 의미하는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1.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1949년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에 이것은 중학교까지입니다. 2. 어떤 자격에 필요한 지식이나 학력, 기술 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입학 자격을 위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입니다. 현재 이것은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의 세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이 이에 속하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1. 알아봅시다. 1번 내용을 듣고 들은 내용이 의미하는 단어를 골라 쓰십시오. 1.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1949년 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에 이것은 중학교까지입니다. 2. 어떤 자격에 필요한 지식이나 학력, 기술 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입학 자격을 위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입니다. 현재 이것은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의 세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이 이에 속하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해요? 보통 오후 9시까지 해요. 그럼 그때까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정규 수업은 4시나 5시쯤 끝나고 저녁에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해요. 2. 준영 씨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학연수 다녀왔어요? 아니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우와, 외국어 고등학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 공부를 정말 잘했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다른 과목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3. 한국도 국립대학에 입학하려면 따로 시험을 보나요? 아니요.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가요. 베트남은 따로 시험을 봐요? 베트남은 대학 입학 시험만 있고 점수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국과는 입시 제도가 다르네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해요? 보통 오후 9시까지 해요. 그럼 그때까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정규 수업은 4시나 5시쯤 끝나고
저녁에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해요. 2. 준영 씨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학연수 다녀왔어요? 아니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우와, 외국어 고등학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던데 공부를 정말 잘했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다른 과목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3. 한국도 국립대학에 입학하려면 따로 시험을 보나요? 아니요,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가요. 베트남은 따로 시험을 봐요? 베트남은 대학 입학 시험만 있고 점수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국과는 입시 제도가 다르네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2년 또는 4년을 기간으로 하며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만 3세부터 사설 보육원 놀이방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 4세부터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며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다닙니다. 이 외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봐야 하며 이 시험을 치러야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의 입시는 정시와 수시로 다니는데 정시란 수능 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수시는 정시 기간 전에 미리 대학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2년 또는 4년을 기간으로 하며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만 3세부터 사설 보육원 놀이방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 4세부터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며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다닙니다. 이 외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봐야 하며 이 시험을 치러야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의 입시는 정시와 수시로 다니는데 정시란 수능 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수시는 정시 기간 전에 미리 대학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조기 유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신문을 보니까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한국은 조기 유학을 많이 가나 봐요? 네, 예전에는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야 유학을 보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나이가 어리면 적응력이 빨라서 어른보다 언어를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좀 더 어릴 때 배웠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요즘은 국내에도 좋은 언어 프로그램이 많은데 꼭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지만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나라로 유학을 가면 국내에서 배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화 씨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기 유학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 없이 혼자 유학을 갔다가 좋지 않은 길로 빠지거나 돌아와서 한국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 문제도 생각해 볼 일이고요. 기러기 아빠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의 유학을 위해 아빠는 국내에 남아있고 자식과 아내를 해외에 보낸 뒤 돈을 벌어 해외로 보내는 가족 현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이 중요해도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한국 부모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교육시키려는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조기 유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신문을 보니까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한국은 조기 유학을 많이 가나 봐요? 네, 예전에는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야 유학을 보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나이가 어리면 적응력이 빨라서 어른보다 언어를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좀 더 어릴 때 배웠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기는 해요. 하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요즘은 국내에도 좋은 언어 프로그램이 많은데 꼭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지만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나라로 유학을 가면 국내에서 배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나요? 화 씨의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기 유학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 없이 혼자 유학을 갔다가 좋지 않은 길로 빠지거나 돌아와서 한국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기러기 아빠와 같은 사회 문제도 생각해 볼 일이고요. 기러기 아빠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의 유학을 위해 아빠는 국내에 남아있고 자식과 아내를 해외에 보낸 뒤 돈을 벌어 해외로 보내는 가족 현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교육이 중요해도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네요. 한국 부모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교육시키려는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